자, 그럼 우리가 작년 12월 11일 날에 발표됐던 그 타임라인을 한번 잘 봅시다. 지금 현재 develop a new skill in demand 비자를 지금 하겠다는 거죠. 알겠죠? 근데 이게 바로 그 지금 현재 그 TSS 비자를 리플레이스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그 새로 생긴 거 SD죠, SD. SD 비자가 TSS 비자를 리플레이스 하면은 했을 때 좋은 점이 뭐냐? 그럼 이게 정확하게 클리어 파스웨이를 보여주겠답니다. SD 비자로 여러분이 임시 비자를 갖게 된다면 여러분이 영주권으로 가는데 혼란스럽지 않고 좀 단순하게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시기가 바로 언제입니까? 2024년 하반기예요. 근데 이 하반기가 너무 이게 폭이 넓죠.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하면은 7월 1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폭이 넓어가지고 정확한 날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반기의 카드를 언제 꺼낼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뭐 지금 현재 뭐 인컴 스트레스 홀드는 지금 올린다고 했잖아요. 벌써 지금 이미 이건 카드를 꺼냈죠. 7월이 시작하는 걸로 하고 73,150 정확한 금액을 지정해 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7월 1일 이후부터 또 비자가 많이 들어오거나 6월 달에 많이 들어왔으면 이 카드가 점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이 자벤 스킬 오스트레일에서 오큐페이션 파이널라이즈 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현재 타임라인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총 8개의 라인까지 있는데 스테이지 4A까지 있습니다. 근데 스테이지 8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는 공식적으로 결정한다는 거고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건 스테이지 7이에요. 홈페이지에 바로 이 게시가 됩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스테이지 1, 2, 3, 4, 5 끝났어요. 그러니까 6단계 남았죠. 6단계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5단계가 뭐냐면은 지금 각각의 여러분들이 리뷰를 받은 거예요. 피드백을 받고 데이터를 검토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뭐 또 얘기해가지고 뭐 조언을 하게 되고 전체적인 결정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오케이 이거는 발표도 돼 하면은 뭐 스테이지 7이 되죠. 실제적으로는 지금 거의 끝났습니다. 단지 이제 이 발표를 언제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한다고 한다면 7월 1일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트 2024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발표를 하는데 7월 1일에 해도 적용이 7월 1일에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발표하자마자 바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현재는 여론이 안 좋아요. 두 번째는 이민성이 원하는 만큼의 넷 마이그레이션을 줄이지 못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우리가 지금 현재 코어 스킬 발표한 시점과 그 코어 스킬에서 어떤 지구권이 들어가고 나갈지가 상당히 영향이 미쳐진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코로나 때 많이 잘리신 분들 있잖아요. 특히 여행사, 뭐 항공사, 그리고 투어리즘, 그리고 어, 유학원도 그렇게 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호스피탈리티도 많이 잘렸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서 가장 많은 직업을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을 취업을 시켰던 직업군이 뭐냐면 호스피탈리티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좀 큰 이슈예요. 호스피탈리티로 해서 고용주수본 들어가는 케이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그래서 이민성에서 정말로 바로 효과적으로 그분들이 코어 스킬을 변화를 통해서 효과를 보려면 호스피탈리티를 건드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이미 그분들이 이제 지금 여당이든 간에 지금 현재 잡 스킬드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카페 레스토랑 매니저를 뺀다라고 그냥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타겟 컨설테이션 리스트에 있는 게 쿡하고 셰프죠. 이게 언제든지 여기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안심하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했을 때 뭐가 있냐면은, 안 들어간다 했더라도, 오프에 안 들어간다 해서 온에 들어간다 해도 여기 타겟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제한 조건이 걸린다는 거예요. 제한 조건이. 근데 그 제한 조건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코어 스킬 리스트가 발표되고 적용되는 시점은 대략적으로 제 생각에는 7월 1일에서 11월 25일 사이가 될 겁니다. 근데 먼저는 일시적으로 발표하고 이후에 바뀔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의 직업군이 대부분 다 타겟티드 있으면은 좀 주의가 필요해요. 알겠죠? 네, 요거 좀 이해를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걸 뺄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민성은 외곽으로 돌릴 경우도 있어요. 직업군을.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변경된 스폰 비자에 보면은 직업군에 따라서 만약 여러분들이 코어 스킬이 있다 할지라도 달라집니다. 당연히 코어 스킬에, 그다음에 트레이드 레벨이 있어요. 요게 이제 지금 트레이드 레벨에 있는 것이 하이 스킬 레벨이 가장 좋죠. 근데 트레이드 레벨에 있으면 그나마 여러분이 스폰으로 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로우 스킬로 떨어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요건 좀 조금 더 많이 들어가요. 제한 조건이. 그러니까 제한 조건이 거의 없는 직업군이 하이 스킬 레벨의 스페셜리스트 스트림이죠. 그 다음에 여기 트레이드 레벨, 그 다음에 로우 레벨인데, 자기 직업군이 어디로 갈지에 따라서 여기서 많이 운명이 갈릴 듯 합니다. 아시죠? 그럼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우리의 시간을 다시 1년 전으로 돌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4년 7월 1일 날에 미니멈 샐러리, 스폰을 비자를 주려면 고용주가 미니멈으로 제공해야 될 샐러리가 지금 73,150불이죠. 그런데 작년 7월 1일 날에 얼마냐면 7만 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만 불에 지금 현재 스폰 비자로 노미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바로 그 전에 2023년 7월 1일 전에는 얼마냐면 53,900불이에요. 그러니까 53,900불에서 7만 원을 한 번에 점핑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동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1년 만에 또 올렸습니다. 73,150불. 예, 이거는 거의 5% 가까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의도가 있어 보이죠. 자, 그 당시에 그럼 작년 7월 1일 날에 이 발표가 이제 만약에 적용한다고 얘기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53,900불로 계속 하고 싶은데, 이런 직업군들 있죠. 고용주가 난 7만 원 줄 수 없어. 53,900불도 난 힘든데 이 정도까지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현재 뭐 482 비자, 494 비자, 186 비자 다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고용 스폰으로 가는 비자는 다 적용이 되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민성이 어떻게 발표했냐면, 그래서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비자가 승인되지 않아도 접수를 2023년 7월 1일 전에 하셨으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접수하면 됩니다라는 말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노미네이션을 접수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비자까지 다 접수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공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법무사 협회에서 작년에 또 물어봤어요. 이게 좀 너무 애매하다. 근데 이거 지금 현재 만약에 내가 7월 1일부터 그날부터 계속되는, 뭐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내가 TSMIT, 그러니까 인컴 스레스홀드를 7만에 맞춰야 되는데, 근데 내가 만약에 7월 1일 전에 넣으면은 그게 적용이 안 받아?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상에서 말하면 노미네이션 접수 날을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했어요. 알겠죠? 따라서 우리가 작년에 했던 것이 올해 그대로 적용된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근데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저 영어 점수 없습니다. 저 경력이 좀 부족해요. 네. 그래도 노미네이션이라도 먼저 넣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노미네이션의 심사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노미네이션 기준하고 여러분의 비자 접수 조건하고 같이 생각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노미네이션은 기준이 조금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지원자보다는 고용주 컨디션을 많이 보게 돼요. 따라서 이미 고용주분들도 많이 물어봅니다.
제가 스폰을 줄 조건이 됩니까? 되고도 남는 분들 중에도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뭘 조건을 제공하면 되냐면 호주에서 사람을 찾지 못한다. 뭐 여러 가지로 증명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그 직업군이 스폰이 가능하다. 이게 뭐냐면 직업군 리스트가 이미 스폰이 가능한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업군마다의 그 제한 조건이 걸리거든요. 그걸 또 증명하면 됩니다. 세 번째 뭐냐면 스폰서가 당연히 월급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 이전에 뭐 돈을 안 줘가지고 페어웍에 신고당한 적이 없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노미네이션이 뭐냐면 그 사람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을 지정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영어가 있어야 되고 학력이 있어야 되고 경력을 다 증명해야 되고 그거 아닙니다. 일부만 증명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미네이션 심사 조건하고 피자 심사 조건은 많이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노미네이션은 고용주가 정말 제니인하게 그 포지션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포커싱을 두는 것이지 지원자를 동시에 심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그러니까 고용주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너가 자격이 되면 나 해줄게. 근데 제가 왜 노미네이션을 먼저 하라면 노미네이션은 유효기간이 길기 때문이에요. 사파리 지금 현재 노미네이션은 뭐냐면 기간이 12개월이나 줍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영어나 경력 조건을 이 노미네이션을 승인받고서도 계속 현재 비자가 있다면 그 조건을 충족하고 비자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노미네이션 넣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학생 비자를 갖고 있다 쳐요. 만약에. 근데 내가 노미네이션을 넣었어. 그 노미네이션 승인됐어. 근데 내가 2년 경력이 없어서 비자를 못 넣었다 쳐요. 근데 경력 조건 또 이제 11월 25일 날쯤에 1년으로 줄여준다고 하니까 그게 TSS 말고 SD에다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조건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 비자를 넣으면 돼요. 제 생각에 1년 조건은 기존의 노미네이션을 접수했던 케이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학력이 부족하다, 경력이 부족하다, 영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노미네이션을 가능하다면 6월 달까지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저는 이제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오는데 저는 이제 6월 달에 넣어야 될 케이스가 좀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서류를 다 제출하지 못하면은 6월 달까지 접수를 못 해준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진행을 해도 서류가 한 번에 다 주시는 고용주도 있고 못 주는 고용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월 1일 날 이후에도 무조건 안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7월 2일 이후부터는 몇 가지 비자 신청비나 노미네이션 비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그 인컴 스트레스 홀도 올라가잖아요. 그때 당시 또 각 지역군마다 제한 조건이 바로 발표될 수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큼 서류를 빨리 준비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가능하면 여러분 고용주가 스폰을 주고 싶어 하는데 자기 조건이 좀 부족하다 해도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그게 고정이 돼요. 기준이. 그래서 왜냐면 이 비자 자체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스폰서십도 있고 노미네이션이 검토가 되고 그 다음에 비자 검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노미네이션 넣어서도 비자를 안 넣었으니까 이 조건이 안 돼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코어 스킬에서 제가 만약에 지금 현재 시스템을 얘기할게요. 먼저 지금 미들 롱텀이나 숏텀 리스트가 전부 다 고유 스폰을 받을 수 있고 다 영주권 파스웨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직업군마다 제한 조건 걸리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거의 제가 상담하는 케이스의 50%가 호스피탈리티예요. 그 호스피탈리티는 뭘 중요하게 보냐면 리미티드 서비스가 되면 안 됩니다. 리미티드 서비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미노 피자, 햄버거 집처럼 그냥 테이블 서비스 안 해주고 테이크어웨이 가거나 그런 느낌이에요. 딜리버리 하거나. 근데 그게 지금 코로나 때 대부분의 그냥 파인 레스토랑들도 딜리버리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 갖고 뭐라 할 수는 없어요. 단지 그러면 이민성이 생각하는 리미티드 서비스이다 아니다를 보여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제공을 하지 않으면 그냥 기본적으로 리미티드 서비스라고 보여진다라고 생각하고 거절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리미티드 서비스 레스토랑이 아닌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합니까? 사진이나 회사의 구조도나 회사 플로우 플랜이나 그런 걸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케이. 잠시만요. 네.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뭐냐면 지금 현재 만약에 코어 스킬 리스트가 발표되면 각 직업군마다의 제한 조건을 많이 걸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이 직업군 제한 조건도 지원자 제한 조건이 아니라 고용주의 제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고용주가 그 부분을 잘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여러 가지로 추가 요청이 들어오거나 또는 바로 거절을 때리거나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 개 이게 뭐 지금 현재 직업군 리스트를 보면 압니다. 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 규정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아까 호주에서 사람을 찾지 못한다. 이거 증명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증명하셔야 됩니다. 이민성에서 지금 현재 넷 마이그레이션을 컨트롤하려고 할 때 지금 학생 비자, 졸업생 비자 많이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그다음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뭘 할 것이냐. 이민상에서 법무사 협회에다가 공식적인 레터를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원래 정기적으로 하는 고용주 스폰 비자에 대해서 현재 폴리시 리뷰를 하고 있어. 리뷰를 왜 합니까? 변경하려고 하겠죠.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 주의가 필요한데 기본 조건으로 호주에서 사람을 찾지 못한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레이버 마켓 테스팅이라고 하는 건데 한국인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셔야 됩니다. 레이버 마켓 테스팅이 뭐냐면 호주 사람을 찾으려고 구인 광고를 하는 겁니다. 아시죠? 이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비자가 거절되거나 노미가 거절되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호주 사람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임금을 줄 때 그 노조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외국인을 고용하는 이유가 고용주가 임금을 적게 주려고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MSR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동네의 평균 그 직업군의 임금과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만약 셰프가 75,000불이야. 근데 난 70,000불 주고 싶어. 왜냐면 70,000불이 미니멈이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은 아닌 것 같은데 해서 거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회사가 아까 그다음에 이제 뭐 회사가 월급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데 이거는 사실 상당히 주관적인 거예요. 왜 주관적이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외에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경우는 좀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왜? 회사가 이미 돈이 차고 넘치고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근데 뭐 프로핏이 높아. 그러니까 사람을 더 뽑고 싶어. 그건 말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회사가 일반적으로 파이낸스 스테이트먼트가 적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특히 식당 같은 경우가.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식당이 뭐 리스도 하고 인테리어도 꾸미면서 돈이 뭐 한 10만 불 이상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게 마이너스로 처음부터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회사가 운영하면서 프로핏이 발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적자를 메꾸다 보면은 몇 년 동안 계속 그 파이낸스 스테이트먼트는 적자로 나오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고 있겠죠. 근데 그거 보였을 때는 '이 회사가 과연 사람을 고용을 더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이 스폰을 해줄 사람이 그 회사에서 직접 일을 하고 있는 경우는 조금 다르게 설명이 가능해요. 왜냐면 전체 파이낸스 캐시 플로우는 문제가 없는데 그냥 회사 그 마지막에 프로핏이 그냥 전체적으로 옛날에 작년부터 마이너스가 있어서 그거 클리어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이제 그게 넘어갈 브레이크 이븐 타이밍이 좀 앞으로 몇 년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설명을 하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직접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좀 더 설명이 되죠. 지금도 월급 주고 있으니 앞으로도 월급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해외에서 데려오거나 이미 일을 안 하고 있어. 근데 데리고 오려고 해. 근데 회사가 적자야. 이 경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사실 적자여도 설명은 가능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 부분을 설명할지 조금 이렇게 잘 설득을 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앤드류님께 질문하셨는데 학생 비자 쿼터 제한은 결정 난 겁니다. 결정 난 겁니다. 7월 2025년 1월부터 시작하죠. 이미 대학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마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나가지고
특히 인터넷 학생을 많이 받는 학교들은 힘들고요. 또 그리고 뭘 두 가지를 결정했냐면 학과에 등록하는 학과에 제한을 두겠다. 비즈니스 과정이죠. 그다음에 대학마다 쿼타를 결정하겠다는 게 있는데 그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 대학교의 도미토리가 몇 개가 되느냐 수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뭐 대학교들을 처음에 지금 숙소를 확보한다고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네, 오너분이시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비즈니스를 루시님께서는 오퍼레이팅하고 가게가 오픈됐다는 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건 좀, 그리고 기존에 회사를 산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바로 그냥 막 오픈하신 거예요? 거기 따라 좀 다릅니다. 제가 지금 현재 가게를 막 오픈해서 하신 분이 하나, 둘, 세 건이 있는데, 한 건은 두 건이 6개월이 하나 9개월인데 자 6개월은 원래 그 학생이 비자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6개월 정도까지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바스 하나라도 만들기 위해서 해서 그래야지 회계사가 그 프로젝티드 그 턴오버를 해가지고 대충 이 정도 됐으니 앞으로 뭐 1년 정도 후면은 얼마 정도의 매출이 발생될 것이다 라고 써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뭐 당장 넣어야 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바스 하나라도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조금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좀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될 게 좀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Q&A인데 지금